아, 그때가 좋았는데. 이런 말 우리 되게 자주 하잖아요? 내 인생의 황금기는 이미 다 지나갔나 봐 하고 느끼면 그런 달콤 쌉쌀한 기분. 오늘 바로 그 감정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최고의 날은 이미 다 지나갔어 라고 느껴본 적 있으세요? 학창 시절의 그 자유로움이라던가, 20대의 그 겁없던 열정, 아니면 아이들이 한창 어릴 때의 그 소소한 행복 같은 거요. 지금보다 과거가 더 좋았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들 말이에요. 자, 이 감정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요, 오늘 사라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쭉 따라가 볼 거예요.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과거를 그리워하는지, 우리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한번 같이 들여다보죠. 자, 그럼 사라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이야기의 첫 장은 사라의 10대 시절인데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 사라는 이미 이때부터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6살의 사라. 한창 대학 입시 같은 현실적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문득 초등학교 5학년 때를 떠올리는 거예요. 아, 그때는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랑 그냥 놀고 풋풋한 설렘도 느끼고 진짜 아무 걱정 없었는데 하고 말이죠. 사라의 기억 속 5학년은 그야말로 황금기였던 거죠. 어때요? 정말 완벽한 시절처럼 들리지 않나요? 근데 실제 5학년 때는 어땠을까요? 현실은 기억이랑은 완전 딴판이었어요. 새로 이사 가서 학교랑 동네도 낯설었고요. 매일 친구들 사이에서 눈치 보느라 불안했죠. 수학 시험은 생각만 해도 끔찍했고,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건 정말 죽기보다 싫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는 사라한테 꽤나 힘든 시간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패턴은 사라가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반복돼요. 신기하게도 과거에 힘들었던 기억은 싹 잊어버리고 좋았던 순간들만 끄집어내서 그리워하는 거죠. 이 순환이 그녀의 평생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자, 이제 24살이 된 사라를 한번 볼까요? 지금 그녀가 그리워하는 건 놀랍게도 바로 그 힘들었다던 고등학교 시절이에요. 팍팍한 사회생활에 치이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원할 때 언제든 만날 수 있었고, 지금처럼 돈 걱정은 덜했던 그때가 또다시 황금기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우리 기억나시죠? 사라의 16살은 결코 만만치 않았잖아요.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차 때문에 오빠랑 맨날 싸우고, 친구들이랑 은근히 경쟁하고, 짝사랑 때문에 소갈이도 하고, 기억이라는 게 참 이래요.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부분들은 아주 편리하게 쏙 빼놓는 거죠. 시간이 또 훌쩍 흘러서 사라는 44살이 됐습니다. 이제는 성공한 디자이너의 두 아이의 엄마가 됐죠. 그런데 이제는 뭘 그리워할까요? 바로 그녀의 20대입니다. 불안하고 혼란스럽긴 했지만 뭐든 될 수 있었고 모든 게 가능해 보였던 바로 그 시절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아이러니한 건 44살의 사라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20대가 사실은 엄청난 외로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 일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고,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고 늘 두려워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모든 게 젊음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돼 있는 거죠. 자, 이제 사라의 노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평생에 걸쳐 과거를 그리워했던 이 습관이 그녀의 삶을 어떤 결론으로 이끌었을까요? 84살이 된 사라가 16살 손녀한테 이런 조언을 해요.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좋은지는 그걸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절대 모른단다. 나처럼 늙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 그거 하나도 재미없거든. 평생을 다 살고 나서야 깨달은 이 후회를 손녀에게 털어놓는 거죠. 그러면서 45살의 열정,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엄마로 살던 그 시절을 또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사라의 삶을 관통하는 패턴이 한눈에 들어오죠. 16살 때는 5학년 때를, 24살 때는 고등학교 때를, 이런 식으로 인생의 매 단계마다 바로 그 전 단계를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항상 지금 여기가 아니라 그때 거기를 보면서 살아온 거죠.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손녀와 대화를 나눈 후에 사라에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와요. 말 그대로 그녀의 관점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순간이죠. 사라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번쩍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만약 10년 뒤에 내가 지금 이 순간을 그리워하면 어떡하지? 지금은 요양원에서 외롭다고 느끼지만 10년 뒤에는 건강이 더 안 좋아져서 지금 이렇게 생각이라도 할 수 있는 이 순간 자체를 그리워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죠. 바로 이 깨달음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 왜 스트레스나 불안 같아 안 좋은 감정들은 싹 사라질까요? 그건 바로 그 문제들이 이미 해결됐거나 아니면 지금의 나한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페인트가 싹 벗겨져 나가고 순수한 기억의 알맹이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일종의 기억의 색채 이론이라고 불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가 항상 장밋빛으로 보이는 이유는 스트레스라는 회색이나 불안이라는 노란색 같은 다른 색깔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 빛이 바래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걸 그림으로 보면 훨씬 이해하기 쉬워요. 과거는 순수한 장미색 하나로 딱 보이죠. 그런데 현자는 어때요? 그 장밋빛 순간에 스트레스라는 회색, 불안이라는 노란색이 다 섞여서 뭔가 칙칙한 갈색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갈색 덩어리 안에서 장미색을 찾아내기 어려워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실 그 장미, 그러니까 그 좋았던 순간은 늘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5학년 때도, 16살 때도, 24살 때도 말이죠. 진짜 문제는 우리가 그 순간에 한가운데 있을 때는 다른 온갖 감정들에 가려서 그 장미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어쩌면 스트레스라는 회색, 불안이라는 노란색에 가려서 미처 보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의 지금 속에 숨어 있는 그 장미는 과연 뭘까요?